그럼 이게 지금 품종이 네트메론인가요? 네트메론. 네트메론. 네트메론 평균 당도가 기본 한 13, 12 정도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2, 3브릭스 정도면 네. 이제 출하를 하고 그렇죠. 높은 경우가 15브릭스, 15브릭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출하 당시에는 브릭스를 측정을 하니 한 17 정도 나오고, 16 정도.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후숙이 되면 한 뭐 18 정도 18브릭스나 나오고. 그 이상 나오죠. 그럼요. 그러면 보통 평균 한 30% 이상이 당도가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영양제로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아, 영양제를 안 쓰시구나. 왜냐하면 영양제를 쓰면 세포 분열 속도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경도가 틀려요. 네. 속에 있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뼈대 이런 것들이 틀려요. 이게. 네. 그렇죠. 그 뼈대가 엉성해져요. 영양제 치면. 근데 영양제 안 치고 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자란 것들은 경도가 아주 좋죠. 밀도가 좋죠. 밀도가 네. 좋죠. 그 저장성도 오래 가고. 그래서 저장성도 좋고 자연스러운 향이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 네. 근데 4년 정도 쓰셨는데, 그럼 기타 이제 부자재나 이런 걸 쓰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것은 자재. 안 쓰고 네. 예. 이것은 또 홍보 때문에 저기 한데 일본 거 저기 토력이라는 거 있어요. 네. 땅 힘을 좋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영양제 같은 건 안 쓰고 이 가지로 뿌리 힘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제를 써가지고 메론이나 수박이 잘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유증이 좀 감당이 안 되고 땅이 좀 안 좋아지고 네. 땅에 남는 게 더 많아지고. 맞아요. 괜찮아요. 그 메론이나 수박 이 과일들이 네. 경도가 달라져서 저장성이나 네. 이런 것들 일반인들은 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네. 경도나 당도나 이 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한 7, 8년 전에 그 일본 사람이 그 사과나무를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고 심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 성공을 했는데 그 사과 하나에 미네랄이 요즘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과의 미네랄하고 비교해 볼 때 42배 차이 났어요. 42배.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비료나 이걸로 대량 생산하는 모든 그런 작물들이 미네랄이 틀려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네. 자라는 거하고 땅 힘을 좋아지게 해서 이 작물이 스스로 이 뿌리를 강하게 해서 그 뿌리로 해가지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고, 영양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주사 맞아서 금방 낫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영양제 주는 것은. 네. 저는 이제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그쪽에 전문 지식은 별로 없지만 네. 한 7, 8년 농사 짓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네, 저희도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잘 지으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씀이 토양 관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역시나 우리 농장주님께서도 토양 관리, 그렇죠. 그리고 그게, 뿌리, 네,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질소 인상 가리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미량 요소, 그러니까 기타 미네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뿌리라든지 이런 분의 밝은 효과가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분명히 그 효과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제가 소개받을 때는 우리 동생을 통해서, 네. 친동생을 통해서 이제 그 골프장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고추가 시들거리는 것을 3번 치면은 여기 뿌리가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해야 되겠다. 뭐 나는 원래 그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특히나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저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주의 솜씨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자연스럽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걸로 인위적으로 뭘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토양 관리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 하우스는 이제 비가림이잖아요. 비가림이면 비가 와서 안 좋은 물질이 씻어 내려가야 되는데 예. 안 내려가고 이게 갇혀 있어요. 이게 1년, 2년 농사를 짓다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땅속에 계속해서 쌓여요. 특히나 비료 많이 하는 사람은 맞아요. 염분이 많이 쌓이게 되고, 메론이나 수박은 이 열매뿐만 아니고 이 뿌리를 좋아하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기작하고 2기작하고 그 다음에 3기작, 4기작 하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지력이 농사를 많이 질 수가 없어지죠.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내 경험상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전문 예. 공부는 안 하고.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물을 가둬서 다 익사시켜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천지창조의 원리죠. 비가 와서 쉽게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림을 해놔서 못 내려가니까 인위적으로 씻는 거죠, 땅을. 자연 생태계를 그렇죠, 순환시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정확히 얘기를 네. 했어요. 내가 그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순환을 원래 이제 비가림 안 한 상태로 되돌이키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고, 그게 또 사실 또 맞았어요, 또. 그러면 이 지금 한 4년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전과 후가 확연한 조금 어느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으세요? 종전에는 메론을 해서 수확률이 한 60%, 60%? 많으면 70% 그랬어요. 네. 지금 95%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저렴한 자재를 쓰기를 원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도 저희가 처음 출시 때부터 금액이 고정 금액이거든요. 사실 보통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재값이 상승이 되면서 원래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회장님께서는 꾸준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프리미엄이지만 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되시겠냐. 시장 네. 마켓을 넓혀야지.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을 높이면 맞습니다. 가격을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네.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맞습니다. 때는 시장 마켓시어, 네. 마케팅 저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켓시어를 넓혀서 네. 평균 비용을 네. 낮추는 게 대표님께서 그렇게 네네. 하시면 농민들은 더 좋아하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출시할 적에 잘 판매해서 영리 목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농민들을 위하는 게 뭐겠느냐. 일단 농민들은 농사를 최고의 품질로 지어놔야 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유통구조 개선 안 하면요. 장사꾼들 농간에 내 농민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년간 실험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번 치고 뭐 이런 거 말고 작물별로 정확하게 칠학회가 쳤는 거는 소비자가 재구매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쌀 같은 거는 거의 100%예요. 재구매율이. 아마 메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 다른 농가에서 지은 메론보다 5번 쳤는 메론은 재구매율이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그 인터넷 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구매하신 분들. 그게 DM만 발송해 보세요. 다 사먹어요. 똑같이 지으면. 4년, 5년 계속 구매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찬민의 농법, 자, 재배한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그러면은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어.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좀 그렇죠. 하시는구만. 네. 왜냐면 이게 그 농작물 품질에 따라서 네. 시장 차별화가, 마케팅 관리론에 그게 나오는데, 시장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팔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 일본만 해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혀 있는데, 많이 잡혀가 있죠. 예, 쌀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일본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뭐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 나 몰래 수입하고
이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예. 그것이 암암리에 행행해줘도 잡을 수가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시장을 차별화시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이 농산물이 제값에 예, 팔릴 수 맞아요. 있도록 예. 하는 그 제도적인 장치만 해도 예. 내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키워서 그냥 팔기만 하는 그런 시대가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들어요. 주장하는 거는 대한민국에도 무시 많은 상품이 있는데 누가 가격을 결정하느냐?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근데 농산물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먹는 5천만이 먹는 농산물은 누가 결정을 해요? 상인들이 결정하지 농사 지으시는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이제부터 그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농장주님 마지막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지금 당도 측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당도는 우리 저번에 16.4가 나왔는데 그 우리 기계가 혹시 여기 있어요. 있나요? 딸내미가 서울에서 재보니까 17.4가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그 수박 우리 스테비아 수박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장목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쟀어요. 기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긴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재볼 수는 없겠네요. 네. 그쵸? 여기는 없고 네. 거기서 쟀는데 그 재는 요령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증류수로 일단 닦아내야 돼요. 예, 예. 정확하게 해서 예. 닦아내서 0점 조정하고. 예. 그렇게 쟀는데 가만있어 제가 이걸 그렇죠. 여기를 중간을 여기는 더 다니까 그렇죠. 중간을 떼서 했더니 16.4가 나왔죠. 아, 중간계. 예. 숙성시기 전이네요. 예, 그렇죠. 바로 따서 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2, 3일 숙성돼 보면 이게 18불째가 넘어선다. 18 나오고 이제. 그딱 먹어보니까 처음에 온 거 한 네. 일주일 돼가 먹어보니까 이거는 막 이게 너무 달아서 이제 네. 따뜻한 데 보관하면 발효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래 둘라면 냉장 보관하고 2, 3일 있다가 먹으려면 이 베란다 그늘에다가 넣으면 훨씬 더 맛있죠. 지금 이게 언제까지, 오늘이 지금 2022년 7월 1일인가요? 아니다. 30일. 30일인가요? 30일인가? 그러면 최종 경매 가격이 6월 29일자 가격이 있나요? 가락시장? 가격? 네. 가락시장 지난주가 26,000원이 나왔어요. 평균 가격이 그때 얼마였죠? 15,000원 정도 있죠. 15,000원. 이게 15,000원, 398kg짜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 15,000원인데 거는 다 9kg 넘어요. 8kg 기준인데 9kg가 10kg 넘고. 10kg 나와요. 그러면 상과 이어가지고 사과 네, 그렇죠. 하나당 그러니까 상가든 사과든 많이 나가는 게네. 예. 제가 직접 재볼까요? 근데 이게 삼수 나온 거 보세요. 이게 오, 말로 10kg. 9.9, 10kg. 박스 무게를 박스 빼면 한 무게 9kg 나오죠. 네, 9kg 나오겠네요. 8kg가 이게 정량이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치시면은 당도는요, 어떠한 작물이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냉정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농민들은 더 저렴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급여를 안 올린 건 참, 그 가격을 안 올린 건 참 잘했는데 좀 더 이제 소문을 많이 내서 네. 마켓 시어를 넓혀서 네. 가격을 유지를 하고 네. 더 올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네. 세포 분열 왕성하게 해서 말하자면 붕소 조금 더 넣으면 잘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조합해서 제품을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3만원 4만원에 파는 거 제발 우리 농민들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작물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농민들의 습관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땅도 안 좋아지고 그것을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서 경도도 별로 좋지 않고 미네랄도 풍부하지 않은 그 결과물을 먹는 소비자들도 안 좋은
예, 막 생각해도 세 군데가 안 좋은 그 영양제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고창에서 메론을 가져왔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전 에어 캡이 들어가 있고요. 크기가 정말 상당히 큽니다. 무게감도 있고요. 택배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 상태가 좋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개 거의 한 개당 한 3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박스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울을 쟀을 때 9kg 정도, 원래 표기는 8kg지만 한 9kg 정도 나가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꿀 상태 다 좋고요. 지금 열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당도는 굉장히 높고요. 냉장고에 조금 놔뒀다가 먹으면 훨씬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은 굉장히 훌륭합니다.